5만 원? 내 월급에서 까 재료비가 장난인 줄 알아? 딸의 우유값이 날아간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자 언니의 안쓰러운 표정마저 더는 위로가 되지 않았죠. 당장 위독한 딸을 위해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그녀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녀의 은인이 되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은빛 행복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들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요? 내일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3만 원뿐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조용히 일어나 지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살 배기 딸아이의 볼이 예전보다 많이 홀쭉해졌어요. 아토피 때문에 빨갛게 올라온 발진이 목과 팔에 선명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나간다. 속삭이듯 말했지만 지우는 깨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깨서 울면 또 마음이 찢어질 테니까요. 미영은 낡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따뜻한 빵집이라고 수놓인 초록색 앞치마였어요. 몇 번을 빨아서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야위었을까요?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35살인데 40대로 보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새벽은 정말 추웠어요. 미영은 목도리를 더 깊숙이 감쌌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30분을 걸어가야 했거든요.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혼자 있는 집이 걱정되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빵집에 도착하니 이미 오븐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영보다 일찍 출근한 박순자 언니가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서 와. 오늘도 힘들겠네. 순자 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시작할게요. 미영은 재빨리 손을 씻고 반죽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젯밤에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최만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키 170cm에 배가 나온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서 직원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김미영, 어제 크림빵 몇 개나 남았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15개 남았습니다. 15개?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재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이번 달 급여에서 5만 원 빼자. 그리고 앞으로 더 신경 써. 5만 원. 지우, 우유값이었습니다. 미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없으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해고가 무서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편의점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1200원짜리 가장 싼 김밥이었어요. 미영아,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오후 2시쯤 미영은 오븐에서 빵을 꺼내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팔뚝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났습니다. 뭐야? 또 다쳤어? 만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실수?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지. 치료비는 내가 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렸습니다.
네. 그날 저녁, 미영은 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또 나랑 안 놀아줬어. 지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아토피 때문에 더럽다고 해.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우유와 어제 빵집에서 가져온 딱딱해진 빵 조각들이 전부였습니다. 지우 전용 아토피 우유는 비싸서 아껴가며 먹어야 했어요. 엄마, 배고파. 지우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딱딱한 빵을 우유에 불려서 지우에게 주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지우는 아무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5살짜리가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그런 지우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미영은 혼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빨간 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급 110만 원, 월세 55만 원, 관리비 8만 원, 전기료 4만 원, 지우 어린이집비 25만 원, 아토피 치료비 15만 원, 남는 돈은 3만 원뿐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중얼거렸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전기료 연체 안내. 3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합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기까지 끊기면 정말 끝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다른 집들은 모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려왔어요. 상민아,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 상민이가 동업자의 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던 날 말이에요.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그게 상민이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이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보험금으로 빚은 정리했지만 생활비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미영과 지우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꼭 지호를 지켜낼 거야. 잠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또 지우를 혼자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가 깰까 봐서요. 어깨만 작게 떨렸습니다. 고요한 밤 속에서 미영의 절망감만이 깊어져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지우가 열이 났어요. 아토피가 심해져서 온몸을 긁어대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파. 지우의 작은 손이 미영의 옷을 꽉 잡았어요. 미영은 밤새 지우 곁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지우는 겨우 잠들어 있었어요. 열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우야, 엄마 일하러 가. 아프면 어린이집 선생님께 말해. 속삭였지만 지우는 깨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걸어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였어요. 어머님, 지우가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해열제 먹였는데 오늘은 제가 일찍 못 가요. 그럼 저희가 좀 더 지켜볼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미영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빵집에 도착하니 순자 언니가 이미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지우가 어젯밤에 열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어머, 그럼 오늘 일찍 들어가지 그래?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븐에서 첫 번째 빵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빵 2개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지?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만호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게 뭐야? 바닥에 떨어진 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실수? 또 실수야?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빵 2개면 4,000원인데 누가 물어줄 거야?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번 달 급여에서 또 빼자 5,000원. 벌써 1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영은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 어때요? 열이 조금 내렸는데 계속 엄마를 찾아요. 일찍 오실 수 있나요? 미영의 목이 메었습니다. 네. 최대한 일찍 갈게요. 하지만 만호에게 일찍 가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빵 반죽을 하는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잘못 넣어서 반죽 전체를 버려야 했어요. 김미영. 이게 뭐야? 만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어? 재료비는 누가 대? 미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재료비 2만 원 급여에서 빼자. 이제 총 3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미영이 케이크 장식을 하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생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야? 정말 또야? 만호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케이크 하나 3만 원 또 급여에서 빼자. 총 6만 원. 지우 한 달 우유값이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순자 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심해? 실수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만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언니도 같이 책임질래? 순자 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어린이집에 도착했어요. 지우는 선생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엄마만 찾았어요. 선생님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많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지우 아토피가 많이 심해졌네요. 지우의 목과 팔을 보니 발진이 더 넓어져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진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의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우를 재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관리비, 연체 안내, 5일 내 납부 바랍니다.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침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급히 달려가니 지우가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아파, 너무 아파. 지우의 작은 손이 피가 날 정도로 긁혀 있었어요. 미영은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미영은 지우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지우는 계속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또 4시였습니다. 미영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야 해. 거울을 보니 완전히 지친 얼굴이었어요. 빵집에 도착하니 만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미영. 어제 매출 봤어? 네. 매출이 너무 적어 빵이 맛없나 봐.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번 달부터 급여 10만 원 삭감하자. 미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1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너무?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만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나도 힘들어. 예전에 프랜차이즈 사업했다가 망했거든.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빚이 2억이야. 이 빵집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급여 지급이 일주일 늦어질 것 같아. 만호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안 좋아서 당분간 밀릴 거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장담은 못하겠네. 만호는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순자 언니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버텨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영은 지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5천 원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어떻게 하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들의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미영의 몸은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급여 삭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은 물 한 잔으로 버텼고 점심도 가장 싼 라면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아토피 때문에 밤마다 고생하고 있었어요. 약값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엄마, 학용품 언제 사줘? 어제 지우가 물어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린이집에서 크레용과 색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살 돈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우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언제 사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빵집에 도착하니 순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았어요.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빵집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어서 미영은 계산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왠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빵들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혼잣말을 하며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급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 언니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계산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케이크 계산하셔야 해요.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는 손에 든 케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른 손님들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도둑질하려고 했네.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더라.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야. 나는. 말을 더듬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만호가 소리를 듣고 급히 나타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상황을 파악한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네. 배가 고파서 그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훔치려고 했다는 거야?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이런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 경찰 불러야겠어. 할아버지가 더욱 당황했어요. 제발 경찰은 제발? 도둑질하고 제발이라고? 만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보기로 잡아넣어야 다른 사람들이 안 그래?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됐어요. 왜? 너는 계산대나 보고 있어. 만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내가 계산한다고? 네. 할아버지 대신 제가 낼게요. 미영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3만 5천 원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 학용품비로 모아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가 3만 원. 할아버지가 함께 든 샌드위치가 5천 원이었어요. 정확히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김미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만호가 소리쳤어요. 도둑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미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돈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미영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고맙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 말을 들은 미영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도 굶는 날이 많아서 그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빵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어요. 만호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미영, 지금 뭐 한 거야?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불쌍해. 여기가 자선단체야? 만호의 목소리가 빵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다른 도둑들도 똑같이 할 거야. 책임질 거야?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 10만 원 빼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차감된 돈과 합치면 이번 달 급여는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대면 바로 잘라버릴 거야. 만호의 협박에 미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순자 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여기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 순자 언니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소중했으니까요. 미영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우 학용품을 못 사주게 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그 절망적인 표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에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였어요. 엄마, 학용품 샀어? 지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미영의 목이 메었어요. 지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왜? 엄마가 돈을 다른 데 써야 했어. 지우는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런 지우를 보며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일 리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미영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이제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맙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영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 미영은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택이 이영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할아버지를 도운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우의 아토피가 심해져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온몸을 긁어대며 아파 엄마를 반복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미영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아파. 지우가 울먹이며 말할 때마다 미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우야. 엄마가 돈 모으면 병원 갈게. 하지만 언제 모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새벽 4시. 또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빵집에 도착하니 순자 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얼굴이 완전히 하얗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미영이 오븐에서 빵을 꺼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빵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어요. 미영아! 순자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어디 아파? 순자 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 미영이 겨우 말했습니다. 그때 만호가 소란을 듣고 나타났어요. 뭐야? 또 뭐 했어? 바닥에 떨어진 빵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미영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져? 또 꾀병 부리네. 만호의 차가운 말에 미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꾀병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 것 같은데요. 순자 언니가 미영을 감쌌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든가 여기서 쓰러질 게 뭐야? 만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손님들 놀라잖아. 빨리 일어나. 미영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그만둬야겠어. 만호의 협박에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영은 어린이집에 전화했어요. 지우 어때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울고 있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빨리 데려가세요. 미영의 목이 메었어요. 네. 오늘 일찍 갈게요. 하지만 만호에게 일찍 가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미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우를 이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조금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일찍. 왜? 지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병원비는 있어? 만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병원?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응급실 가 나중에 내도 되잖아. 만호는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지우는 선생님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온몸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심각해요. 빨리 병원에. 미영은 지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아파. 너무 아파.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달랬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상민이가 프로포즈할 때 끼워준 소중한 반지였어요. 상민아, 미안해. 미영은 반지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미영은 급전방에 갔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나요? 한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팔겠습니다. 반지를 넘겨주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상민이와의 마지막 추억이었는데 그 돈으로 지우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조금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로 5만 원이 나갔어요. 이제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빵집으로 돌아가니 만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미영, 어디 갔다 왔어? 치료 병원에. 병원. 허락받고 갔어?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계산 실수는 계속하고, 쓰러지기는 하고, 이제 무단으로 외출까지.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오늘부로 그만둬. 사장님, 제발.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벌써 몇 번째 기회야? 만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짐 싸고 나가. 순자 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 없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다닌 빵집이었는데 미영아, 연락처 남겨. 다른 일자리 소식 들으면 연락할게.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미영은 빵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지우는 어떻게 키우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냉장고에 남은 마지막 라면이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먹어? 지우의 천진한 질문에 미영은 답할 수 없었어요. 맛있는 거 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해고당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경력이 부족하다. 나이가 많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도 미영은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가기 전에 동네 빵집에 들렀어요. 지우가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빵이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에는 2,000원밖에 없었어요. 미영은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장 싼 빵도 3,000원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미영이 돌아보니 며칠 전에 도와준 그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네. 그때 할아버지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성진식품 대표고요. 성진식품이라는 이름의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제빵 재료 회사였습니다. 성진식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세요. 성진식품을 만드신 분이죠? 미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어름한 할아버지가 큰 회사의 창업주라니.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가끔 이렇게 혼자 나오시거든요. 준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날도 간병인 몰래 나오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요. 어머니께서 계산해주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셨을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영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많이 힘드시나?
날카로운 관찰이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석도 미영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특히 그녀가 빵을 사지 못해 망설이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준석의 눈에는 그녀의 어려움이 보였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고르세요. 정말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준석은 이미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거렸습니다. 준석은 빵과 우유, 과자까지 많이 샀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당신의 선행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집을 나오면서 준석이 명함을 건네줬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영은 명함을 받으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일하셨나요? 준석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따뜻한 빵집에서 일했는데 며칠 전에 그만뒀어요. 따뜻한 빵집이요? 왜 그만두셨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만호의 갑질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할아버지를 도운 일로 인한 해고까지. 준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준석이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혹시 같이 가보실 수 있나요? 어디요? 따뜻한 빵집이요.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미영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따뜻한 빵집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빵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빵집 안에 있던 만호가 놀란 표정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준석과 직원들이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식품 대표 이준석입니다. 만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성진식품은 빵집 재료를 공급하는 큰 회사였거든요. 어떻게 오셨나요? 불법적인 업무 관행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준석의 차분한 목소리에 빵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직원들에게 부당한 급여 삭감과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준석이 하나씩 말할 때마다 만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이 아닌가요? 순자 언니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미영이한테 정말 심하게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맨날 이유도 없이 급여에서 돈 빼고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고 했어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만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준석의 부하가 장부를 확인하더니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도 확인됩니다. 만호는 이제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준석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 해고당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아픈 직원을 치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준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준 바로 그날, 그 선행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약자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직원을 괴롭히고 해고하는 것이 당신의 경영 철학인가요? 준석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고용노동부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만호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곧 조사관들이 도착했고 만호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빵집을 나오면서 준석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저희 성진식품 복지재단에서 함께 일해 주시겠어요? 복지재단에서요? 어려운 베이커리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준석이 설명했습니다. 미영 씨 같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미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고 지우 교육비와 치료비는 전액 지원해 드릴게요.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할아버지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네. 그날 이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어려운 베이커리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미영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집에서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들의 집도 이제 다른 집들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행복해? 지우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지우랑 같이 있으니까. 미영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앞으로도 미영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의 작은 선택이 전해준 교훈을 가슴에 품고서요.